그 300페이지에 용어 정의에서 농지가 있고 오른쪽에 농업인이 있죠. 그 농지의 개념은 내더라도 별거 아닌데 농업인은 뭐 무시로 농업인에 해당하는 사람, 농업인이 아닌 사람 찾아봐라 이렇게. 여러분 프린트 하나 받았죠? 그러면 저 프린트 준 내용에 대한 문제 나오면 안 틀려야 되는 게 서로 간의 예의죠? 그럼요. 믿습니다, 여러분. 그럼요. 그런 걸 줬는데도 또 공부 안 하고 이러면 진짜 이게 딱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, 이렇게. 딱 눈에 해서 연습하고. 농지란 개념을 한번 보세요. 농지라고 하려면 지목 자체가 전답, 과수원이란 말 나오죠? 밭전자, 논답자잖아요, 그죠? 전답, 과수원으로 되어 있거나 그 밖에 법적 지목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나 다음에 해당하는 다년생 식물 있죠. 요거 목초, 종묘, 인삼, 과수, 뽕나무, 유실수 이런 말 나와요. 얘들 다년생 식물이라고 하거든. 이런 걸 재배하고 있다면 농지로 보겠다. 자, 그러면 지목이 과수원인데 대장상 지목은 과수원이에요. 근데 아무것도 안 심고 과수나무가 없어. 농지요? 아니요? 지목이 잡종지인데 농작물의 경작지를 이용하거나 인삼을 재배하고 과수나무를 심었고 뽕나무를 심고 있다. 그럼 농지로 본다, 안 본다? 본다. 농지법 적용을 하겠다는. 자, 이 중에 조경, 관상용 수목이나 묘목이란 말 나왔죠? 얘들을 심어놔도 얘는 농지입니다. 그런데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뭐하고 제외. 조경이라는 것은 내가 이쁘게 나무 심어야지. 자, 지금 전답과수원으로 농지를 가지고 있다. 이 전답과수원 왜 가지고 과수원에는 사과 심고 배 심고 그러죠? 뭐들라 심어요? 사과를 식구들 배 터져 죽게 먹으려고? 팔라고. 벼를 팔라고. 양파를 팔라고. 그죠? 그럼 농업적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조경수나 관상용 묘목이나 수목을 심은 땅이라면 이걸 나중에 묘목을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농지잖아요. 근데 이런 걸 나무 심은데도 보니까 내가 구경만 하려고 우리 집 마당에 심어 놓은 거예요. 조경 목적으로 심은 것은 농지로 본다, 안 본다? 안 본다. 그건 농지가 아니잖아요. 자, 그 다음에 위 일에 해당한 토지의 계량시설의 부지라고 해서 유지, 양수, 배수, 수로, 농로, 제방도 다 농지법 적용을 받는데 그 흑막이 방풍림, 그 밖에 준한 시설이란 말 나왔죠? 방풍림이란 말 나오나요? 여러분 과수원이 있으면 바닷가의 과수원들은 바닷바람에 과수가 낙과가 생길 수 있죠. 그럼 거기다 바람을 막아주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보통의 활엽수를 심으면 늦가을 되면 다 떨어져서 의미 없지요. 소나무 같은 거 심는 거예요. 그래서 바닷가에 보면 송림들이 많은 이유가 있는 거죠. 소나무 솔잎들이 필터 역할로 모래도 막아주지만 바람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그거 없으면 바닷바람에 모래가 막 민가로 엄청 덮칩니다. 그래서 바닷가는 소나무 숲을 조르면 하는 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. 방풍림 같은 거 조성해도 농지로 보는 거예요. 과수원이 있는데 방풍림 조성 딱 해놨다. 농지로. 그 다음에 제외되는 것 해가지고 1번하고 3번인데 초지란 말 나왔죠, 지금? 그 초지법상 초지로 조성한 땅은 농지 아니죠, 이것은. 그럼요, 양떼 목자 양들 키우려고 초지를 풀 조성하는 건데. 그 다음에 이제 1번을 보면 잘 봐요.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라고 돼 있죠. 근데 아까 전답과수원이 아니어도 농작물의 경작지를 이용하고 있으면 농지법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. 그런데 아닌 토지인데 농작물 경작지 다연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해서 이용되는 기간이 몇 년 미만이면 1년, 2년 딱 하고 말아버려. 그런 농지법 적용을 받고 안 받고? 안 받아요. 3년 이상은 경작을 해야 농지로 보겠다는 얘기예요. 그죠? 3년 미만으로 경작한다면 이것은 뭐냐면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니란 얘기죠. 전답과수원이면 경작을 하든 말든 농지예요. 전답과수원이 아닌 지목에다가 경작을 하면 농지법 적용하는데 그 경작 기간이 몇 년 이상은 돼야 3년 이상은 돼야 돼요. 미만이면 농지를 보지 않습니다.
자, 그 다음에 농업인. 딱 나오면 여러분 나 좀 말려줘. 그러면서 1091, 330 막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, 이게? 1000 이상 경작을 하거나, 연중 90 이상 종사를 하거나,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를 얼마 이상으로? 330여 이상으로 설치해서 경작하는 사람. 1091, 300. 뭐 여러 번 나오고, 뭐 빈칸도 나오고. 그 다음 우리 좋아하는 대가축 나왔죠? 대가축 몇 두? 두두, 중가축, 열두, 소가축, 백두, 가금. 가금이라는 게 집에서 키우는 날짐승 아니야, 지금? 집에서 뭐 날짐승 어떤 거 키워요? 날개 달린 거. 그래서 가금 천수, 오리 1000마리, 소 2마리, 돼지 10마리, 토끼, 밍크 이런 걸 소가축이라 그러거든. 100마리, 오리 1000마리 끌고 다니면 농업인. 그 다음에 연중, 꿀벌 10꿀, 벌통 10통 그렇게 외우세요. 그 다음에 1년 중 120년 축산업종사, 축산업종사 며칠 이상 120일. 제일 중요한 거,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이면 농업인이다. 이렇게. 이 중에 하나에 해당할 때 농업인으로서 농지를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. 농지증 발급해 주겠다는 거. 농지부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. 이 중에 하나를 입증을 해야 돼요. 입증을 해야 돼요. 그 다음에 농지 소유 제한이라고 해놓고, 농지는 여러분요, 농지법을 올해 많이 개정을 할 것 같은데, 왜 개정을 하냐면, LH 직원들이 농지 많이 샀잖아요. LH 해체하는 거 알죠, 이제? 해체해버립니다. 몇 군데 파트만 남겨놓고. 이 농지가 바로, 높은 사람들이나 LH 공기업 직원들이 정보를 입수해서 농지 투자해서 돈을 버니까 되게 개정을 좀 세게 하는 것 같아요. 농지 불법 취득하면 처벌 수위도 높이고. 농지는 원래가 스스로 여기 한자로 보면 경작이란 말이죠. 경작할 자만 밭을 가진다. 경자유전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경작 안 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못 가지게 만들어 놨어요. 그래서 이게 경자유전 원칙인데, 그걸 요 원칙만 냅둬 버리면,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서 내가 농업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을 받았다. 그럼 경작을 안 짓는 사람은 못 가지라면 팔든지 무조건 내가 시골 가서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예외를 두는 거예요, 예외. 예외로 여기에 해당하면 농사 안 지어도 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했는데, 이런 거 가지고 뭐 특별히 내고 그런 건 아니고, 이 중에 저 한번 보세요. 주말 체험 영농 나오죠. 상속 나오죠.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도해를 지으러 이농한단 말 나오죠. 이농이라는 말은 이사 간다는 얘기잖아요. 농지를 떠난다는 얘기거든요. 이런 경우는 농사 안 지어도 법적으로 가질 수 있다, 없다? 있다. 그런데 주말 체험 영농 하려고 농지를 가져도 직업 영농은 안 해도 되는데, 면적은 제한하지. 얼마까지요? 1000. 상속받는다, 8년 이상 농사 지었다, 이런 사람들은 10,000. 여하튼 이 세 사람이 상한을 받습니다. 상한 제한. 10,000, 1000. 자, 그 다음에 나머지 필요 없어요. 4번을 보면 농지 소유 특례 제한이라고 있나요? 농지 소유 특례 제한이란 말은 한번 읽어볼게요. 농지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, 없다? 이게 무슨 얘기냐면, 이 조문의 근본의 출발이 대한민국 헌법이에요, 헌법. 1945년도에 해방이 되고요, 우리나라가. 해방될 즈음에는, 여러분 해방되기 전에는 일제 때는 그 당시에 일본국 헌법을 썼겠죠. 내선 일체였으니까. 36년간 일본 헌법을 썼단 말이에요.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 헌법을 쓸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헌법을 만들어야 되는데, 헌법 만들 인재들이 없는 거예요. 워낙 얘네들이 학병을 막 해서 다 똑똑한 애들 다 죽여놓으니까. 48년도에 헌법을 처음 만들었어, 우리나라가. 3년 뒤에나. 재헌헌법이라고 그러거든요. 그때 만들 때 농민들에 대한 수탈을 금지하려고, 그때 그 전만 해도 왕조 사상이었으니까. 농지는 헌법에다가 실질적으로 경작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마라 말뚝을 적어놓은 거예요. 그리고 다만 법률이 정한다면 예외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. 이거 법률 유부라고 하는데, 그래서 만든 게 농지법이에요. 법 제목은 약간 다릅니다만 지금하고. 그래서 농지법에서만 그 헌법상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농사를 안 지어도 소유할 수 있는 예외를. 그게 바로 이놈이에요, 이놈. 요거요. 요렇게
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합니다. 학교가 가져요. 상속받았습니다. 주말 농장으로 가집니다. 라고 이럴 때는 직업 영농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죠. 이러한 예외를 둘 수 있는 법은 농지법에서만 둘 수 있지, 농지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는 예외를 두면 된다, 안 된다? 안 돼요. 이게 바로 농지소유의 특례에 대한 제한이란 말이에요. 그럼 농지법 아닌 데서는 헌법상 제한 예외를 둘 수 있다, 없다? 없다. 이거 이해를 해놔셔야 돼요. 가끔 나올 때 뭔 말인지 알면 무조건 맞히니까. 농지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소유해도 된다라는 특례를 다른 법에서 정하면 된다, 안 된다? 안 된다. 그 다음에 소유상한제라고 해서 요 면적까지만 가지라는 거예요. 만만천 외워야 되죠? 상속으로 취득을 했는데, 여러분, 상속을 취득을 했는데 농사 지으면서 상속받은 사람은 제한 없지요? 농사를 짓지 않은 내가 상속받을 때 얼마까지만? 만약에 내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농사 짓다가 돌아가셨는데 3만을 남겨놨다. 3만 상속받았죠, 내가. 만을 뺀 2만은 팔아라, 이 얘기예요. 돌아가신 지 몇 년 내 팔아야 될까? 1년 내 팔아야 돼요. 아니, 머릿속에 외워야 돼요. 벌써 지난달부터 몇 번 얘기했잖아요. 자, 농지 처분 의무라고 그래요. 처분 의무 사유에 해당하면 몇 년 내 팔아? 1년. 1년 지났죠? 안 팔죠? 처분 명령 날라오죠? 몇 개월 내 팔으라고? 6개월 내. 처분 명령을 받았는데 안 팔려요. 그러면 어째? 나 억울하지. 왜? 이행강제금 날라오니까. 그래서 농어청구사 가서 매수 청구를 하는 거예요. 당신들이 내 땅 사달라. 매수 청구를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하니까. 그러니까 상속받은 거 이거 가지고 쭉 연결해 놓으면 돼요. 상속받았을 때 농사 안 짓는 사람은 얼마까지만 가진다? 만. 그럼 만 넘는 건 돌아가신 지 몇 년 내 팔아? 1년 내. 1년 가도록 안 팔면 6개월 내 팔으라고 명령 날라온다더라. 명령 받으면 안 팔릴 수도 있으니까 농어청구사 가서 내 땅 사달라고 매수를 청구하면 된다. 매수 청구 안 하고 6개월 가도록 안 팔면 이행강제금 날라옵니다. 1년에 몇 번? 한 번. 땅값에 몇 프로? 20%. 그래서 5번 두드려 맞으면 셈셈이라고 그랬죠. 그래서 매년 1회 20% 부과합니다. 이행강제금은. 자, 그 다음에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이동한 사람도 얼마까지만? 만. 주말 체험 영농은 1000. 자, 주말 체험 목적으로 가질 땐 1000인데 1000은 세대원 각각 1000이니까 전부 1000이니까. 그럼요. 각각 1000이면 얼마나 많고요. 자,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, 믿지를 못해요, 여러분들이. 농취증이 제일 중요한 거 나오는 거예요, 이제. 오늘 농취증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인데, 이건 중개사법령에서도 가끔 취급할 때 할 건데, 그죠? 요때쯤 배우는 것 같은데, 중개사법에서. 배웠나요? 진도에서? 진도 아직 안 들어있어요? 배우겠지. 그 통과할까요, 이게 다? 거기서 배우고 여기서 양타 친 거 아니에요, 지금? 자,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입니다, 여기가. 중개사법은 짝퉁 알죠? 짝퉁. 우리는 오리지널.